오늘 이제 교육은 그 지난 7월 1일에 진행했었던 퀴즈뱅크 거기에서 간단히 현장에서 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주의사항, 그 다음에 실제로 한번 시험지를 직접 만들고 리포트까지 같이 한번 이제 뽑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 이제 그 플랫폼 중에 퀴즈뱅크라는 그 플랫폼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제공하고 있는 이 문제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사가 올려놓은 시험지, 뭐 시험들 이런 것들 문항들을 센터에서 직접 이제 시험으로 만드실 수 있는 어떤 툴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교육은 1차 교육이에요. 지난번 7월 1일에 교육을 진행했을 때 이제 2번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업데이트된 부분이 리포트 파트예요. 7월 1일이랑 달라진 거. 리포트 파트가 있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이제 한 번 더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전체 교육을 다시 제공지해 드릴 예정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리포트까지 출력하는 걸 안내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저희 그 LMS에서요, 이제 그 퀴즈뱅크라는 사이트로 이동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다 같이 하실 거니까 지금은 우선은 사이트 로그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매뉴얼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정리하실 게 있으시다면 메모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용어라는 것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페이지를 딱 열었을 때 3개의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나만의 시험지라고 하는 버튼이고 학생관리, 그 다음에 시험관리인데요. 나만의 시험지는 시험지를 만드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학생관리는 저희가 LMS랑 연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운영센터는 사용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명단을 이제 누가 누락됐고 여부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보이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여기 있는 학생과 시험을 등록하는 과정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여기 학생 관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버튼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험 관리는 중요해요. 이제 시험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만든 시험들을 어딘가에서 한 번에 리스트업 해놓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텐데 거기가 바로 시험 관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나만의 시험지와 시험 관리 여기 딱 2개의 버튼만 좀 이 페이지에서는 퀴즈뱅크 페이지에서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험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아이들한테 시험을 만들어서 부여할 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건지를 지금 이제 제작 순서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작 순서를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는 시험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문제로 시험지를 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시험지를 제작하는 경로는 앞서 말씀드린 LMS에 우선 접속해서 거기에서 퀴즈뱅크라는 탭을 눌러서 페이지가 바뀌었을 때 거기에서 새로운 페이지에서 시험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페이지에서 시험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어딘가에 내가 시험을 부여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 용어를 어떻게 쓸까 되게 고민해 봤는데, 자, 이런 거예요. 문제집을 만들었어요. 제가 문제를 하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어딘가에 퍼블리싱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거를 발행해 놓는 공간을 시험 생성한다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할 거고요. 그게 시험 관리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폴더 안에 넣어 놓을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문제은행이라는 퀴즈뱅크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시험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딘가에 발행을 시켜 놨다면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누군가한테 이제 부여해 주셔야 되겠죠. 시험을 부여한다라는 거는
우리 아이들의 리스트가 보이는 공간에서 부여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 부여 자체는 저희 원래의 LMS에서 진행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 내가 시험이라는 거, 시험지를 새로 만들어 놓고 뭔가를 부여할 때 두 개의 사이트를 이용할 거예요. 첫 번째, 기본은 우리 LMS에 들어와서 문제은행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퀴즈뱅크로 넘어갈 거고요. 넘어간 상태에서 시험지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무엇을 생성해 놓고 시험을 발행시켜 놓고 시험이 발행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우리 LMS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학생한테 시험을 부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틀이에요. 요런 규칙으로 시험을 생성하고 만들어낼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만의 시험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경로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나만의 시험지는 지금 각 센터에 들어가셨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폴더를 3개나 만들어 놨고 하나 더 만들어 놔서 4개가 지금 보이는 상태인데 테스트용으로 막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원장님들께서 새로운 이제 첫 페이지를 열었다라고 하시면 폴더를 만들 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어떤 식으로 이 폴더가 역할을 할 거냐. 내가 시험을 새로 만들었을 때 시험지를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시험지는 뭐 문법 유형으로 또는 내신 시험지만 관리하려고 만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어떤 거는 단어만 복화 챌린지나 단어 중심으로만 시험지를 쭈루룩 리스트업하고 싶어요. 또는 나는 예를 들면 레벨업 테스트라든지 어치브먼 테스트라든지 약간 그런 공터 영어의 테스트를 다시 한번 우리 센터에 맞춰가지고 만들어 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폴더를 처음에 구성하시면 깔끔할 거예요. 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제가 폴더를 만들었는데 저 폴더 삭제 기능이 저희도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렇다고 뭐 만들어 놓은 거를 안 쓰시면 되는 건데 나는 지저분하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보고 싶어 라고 하실 때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각각 이 폴더를 어떤 목적으로 좀 써봐야겠다 라고 하시면 그렇게 폴더 항목들을 만들어 두시면 돼요.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우선 나만의 시험지를 만들고자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폴더가 있어야 마지막에 시험지를 만든 상태에서 폴더 지정을 하는 페이지가 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폴더를 먼저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폴더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하고자 하는 유형으로 폴더를 구성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자, 폴더를 하나 생성하셨다면 이제 나만의 시험지를 만들러 가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 만들기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시험지 만들기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뭔가를 이제 검색하는 창이 나올 텐데요. 검색하는 용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메타 정보라고 제가 이제 용어 정리를 할 거예요. 뒤에서 메타 정보가 어떤 건지 한 번 더 짚어드릴 건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문항을 발행했어요. 저희 본사가 우선 먼저 만들어 놨으니까 시험 문항을 업로드해서 올려놓을 때요. 각각 이 문항이 어디에 해당된다라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한 걸 메타 정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검색이 가능하게끔 지금 왼쪽 상단에 검색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라고 할 때 선택할 수 있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시험지 검색이라는 말이 보이시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시험지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본사죠. 그럼 본사가 시험지를 만들 때 어떤 제목으로 올렸냐에 따라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지 명을 검색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저희 원장님들께서 저희가 올린 시험지 규칙, 시험지 명을 모르실 거잖아요. 지금 당장 얘를 먼저 써보시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험지 명을 올려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빠르게 검색하실 수 있는지 지금 보시면 자, 센터에서 활용하고 싶은 시험 유형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저희 본사에서는 그 문제은행에 업로드해 놓은 시험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각 센터에서 보고 있는 매월 테스트 보고 계시는 어치브먼트 테스트를 올려놨겠죠. 어치브먼트 테스트를 올려놨어요. 자, 그러면 그 시험을 검색하고 싶으실 때 검색명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매일매일 아이가 단계별로 보고 있는 데일리 테스트라고 해서 DT 테스트가 있습니다. GR2까지. 그쵸? DT 테스트를 올릴 때 저희가 시험지 올린 규칙이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자, 보카 챌린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그 보카 챌린지라는 것을 하고 계실 텐데요. 한 번만 학습하면 재학습이 불가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재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퀴즈뱅크를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퀴즈뱅크에서 시험지를 직접 만드시면 돼요. 그걸 수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험지를 만든 상태에서 재테스트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 저희가 어떻게 올렸는지 메타 정보 찾으실 수 있어야 시험지 만드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올린 시험지가 어치브먼트 테스트, 데일리 테스트, 그다음 보카 챌린지, 그렇죠? 그래서 보카 챌린지 초, 중, 고를 다른 그 시험명으로 다 올렸어요. 시험지명으로.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여기 여기 두 번째 탭에서 보이는 여기를, 이 검색어를 어디에다가 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지 검색이라는 이 검색창에 요 규칙, 요 예시에 맞춰가지고 검색하시면 그 원하는 시험지가 검색될 거예요. 그 문항 그대로를 가지고 올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조금 이따가 해볼 거니까 지금은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우선은 당장 저희 센터에서 검색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시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센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로 아이들한테 선택해서 시험을 구성해 줄 수 있는데 그게 본사에서 올려놓은 종류가 크게 AT, 저희가 줄여서 부를게요. 어치브먼트 테스트 AT, 그 다음에 DT, 그 다음에 보카 챌린지, VC 이렇게 올려놨다라는 거고 얘네들을 어떻게 찾으면 되는 거냐? 아, 여기 있는 이 검색어 기준으로 내가 시험지를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자, 한번 여기다 검색을 한다 생각하고 제가 검색어를 이제 검색했을 때 경우를 보여드리기 전에 두 번째 탭에 뭐가 나와 있냐면 문제은행이라는 게 보여요. 자, 이제 여기가 뭐냐? 저희가 굉장히 디테일한 그 메타 정보를 넣어드렸는데 그 어떤 기준으로 내가 시험지를 만들 거야 라는 그 검색어에 따라서 시험 유형들, 문항들을 검색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한번 해볼 건데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하나의 문항을 가지고 지금 보시면 그 왼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단계, 타임, 내용 영역, 행동 영역, 난이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분화시켜가지고 각 문항 분석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난이도가 중상인 것의 문제를 검색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난이도를 중상으로 클릭하고 검색을 누르면 저희가 중상으로 올려놓은 모든 문항이 뜬다라는 거예요. 그럼 각각 문항을 보면서 선택할 수 있겠죠. 자, 그러한 기준이에요. 검색어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게 문제은행 검색인데요. 여기 파트를 언제 교육할 거냐 하면요. 최종 업데이트, 센터가 활용하실 수 있는 추가 기능을 더 지금 이쪽 회사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줄 거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면 여기 파트를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색하실 수 있는지 한 번 더 제안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경로가 있구나 정도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자, 이제 실제로 저희가 검색어 시험지를 검색해서 시험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검색어를 이제 제가 아까 예시로 드렸던 AT 언더바를 쓴 거예요. 저희 하이픈 쓰지 않고 AT 언더바, 그 다음 단계, GR202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어를 넣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쭈루룩
이제 이 검색어로 시험 문제가 발행된 모든 문제가 다 보일 거예요. 이런 시험지가 쭉. 그랬을 때 원장님들께서 필요한 시험지들을 클릭하시면 이 가운데 보기, 이 영역으로 들어와요. 클릭을 하면 이쪽으로 시험 문항들이 다 보이실 거고, 지금 보면은 여기 이 바가 하나 보이시죠? 그래서 스크롤 다운 하시면서 문제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냥 여기에 있는 우선 모든 문제를 선택할 거야. 하나씩 다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고 마지막에 편집할 거야 라고 하시면 전체 선택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자, 저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지명을 검색해가지고 검색 리스트에 나와 있는 시험지들 중에 내가 원하는 시험지를 클릭했어요. 그럼 문항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라는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선택한 문항들이 이쪽, 선택한 문제 쪽으로 메타 정보만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에 시험지 미리 보고 만들기라는 걸 누르시면 내가 선택한 시험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자, 되셨죠? 자, 첫 번째는 시험지들 중에 시험지를 선택하면 그 시험지에 들어가져 있는 문항을 각각 보실 수 있고, 그 문항들 중에 내가 원하는 문제를 선택했다면 이쪽으로 선택한 문제의 메타 정보를 가지고 들어올 거다. 자, 메타 정보만으로는 문제를 세밀하게 다시 한번 검수할 수 없으니까 미리 보기를 누르신 상태면 페이지가 바뀌어서 그 문제만 쫙 보일 거다. 자, 이건 해보시면 사실 간단해요. 자, 그러면 제가 메타 정보라는 것에 대한 걸 간단히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하나의 문항을 생성할 때 저희 본사에서는 메타 정보들을 입력해놨어요. 왜 입력했는지는 뒤에서 리포트에 대한 걸 설명드릴 때 말씀드릴 건데요. 자, 메타 정보는 각 문항을 생성할 때 세부 항목들을 정리해둔 정보 정도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하나의 문항을 생성할 때 이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는 문항을 분석했는데 그것의 세부 항목들을 메타 정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메타 정보가 주는 영향이 뭐냐? 여기는 센터 원장님들께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문항을 검색했는데요. 메타 정보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 항목에 세부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행동 영역이라는 것에 이해라는 말은 없어. 행동 영역이라는 건 구분은 되어져 있지만 아무 커멘트가 없어요. 자, 그렇게 아무 커멘트가 없는 거는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무엇을 하지 않은 거냐? 메타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메타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죠? 메타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시험 문항을 만들 수는 있었겠네요. 자, 만들 수는 있었지만 얘가 어디서 영향을 주냐 하면 내가 마지막에 리포트를 어떤 것으로 선택하냐에 따라 그 결과값을 보여주고 보여주지 않고의 차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여기서. 이해되셨죠? 자, 메타 정보는 없어도 돼요. 안 올리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시험지를 올릴 때는 나중에 지금 기능에 대한 게 추가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센터가 지금 가지고 계시는 시험지를 업로드할 수 있게끔 이제 그 버튼을 센터 쪽으로 지금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시험지 안에 당연히 시험을 채점하기 위해서 정답이나 해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기능까지만 저는 올릴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나머지 나 이런 문항 분석까지 너무 어려우니까 안 올릴 거야. 안 올리셔도 상관없는데 얘가 내가 어떤 리포트를 선택하냐에 따라 거기에서 공란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리포트 종류를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다시요. 자, 저희가 시험지에서 문항을 선택해가지고 미리 보기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한 번에 내가 구성한 시험을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한눈에. 시험지를 한 번에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보고 나서 이 시험이 리스닝 테스트였어요. 그러면 들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들으면서 이제 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아, 이 문제 쓸 거야. 아, 이 문제 쓰지 않을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아, 나 지금 아까 전에 그냥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를 쓰려고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나 이 문제를 쓰고 싶지 않아졌어.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클릭하시고 삭제하시면 돼요. 선택 삭제. 되셨죠? 자,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상단에 선택 삭제를 누르면 이 문제가 사라지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문제 순서 변경이라는 걸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원래 예를 들어 그거예요. AT 테스트를 다시 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 테스트를 보게 하고 싶어서 본사에서 만들어 놓은 AT 테스트를 제가 특정 학생한테 퀴즈뱅크에 탑재해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 그대로 가져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문제 좀 섞어줘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문제를 섞는다라고 하면 또는 아 그냥 여기 있는 문제 내가 섞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 문제 순서 변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를 변경하는 버튼을 만약에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페이지로 바뀌게 돼요. 선택해서 바꾸시라는 건데 어떻게 바꿔주셔야 되냐? 이따가 하나씩 해볼 겁니다. 자, 제가 이 문제를 바꿀 거예요. 그러면 선택하잖아요. 2번 문제를 선택하면 이제 첫 번째 문항으로 가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는 얘만 바꾸면 돼 라고 해서 이거 멈추시면 안 돼요. 전체 다 선택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것이 2번을 1번으로 바꾸고 싶어서 2번 문제를 첫 번째 클릭을 했어요. 그럼 1번으로 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문제들을 순서대로 클릭해 놔야지만 25문항이 구성이 되는 거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순서를 바꾸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25문항의 순서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바꿔주시는 게 맞고 만약에 이러한 과정들이 조금은 불필요하다,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처음 시험지에 띄었을 때 거기에선 순서 바꾸기가 안 되니까 이 문제는 쓰고 쓰지 않고로 편집하시고 마지막에 추가한 문항들로 다양한 문제를 구성하시거나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권장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요. 자, 여기에서 여기 앞에 다시 항목들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문제 순서 바꾸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안내 드렸고,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다시 한번 내가 시험지를 이제 새로, 문항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문제를 뺐어요. 1번 문제를 제가 삭제했거든요. 그러면, 문항 하나를 더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쵸? 시험 문제를 하나 더 불러오셔야 되는데, 그럴 때 어디로 다시 돌아가시면 되냐면, 왼쪽 상단에 문제 선택으로 이동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 버튼을 누르면 다시 아까 보셨던 이 페이지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자, 여기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요. 자, 그러면 그때 이거 시험 여기 다 없어지면 어떡해요? 이거 기록 사라지면 어떡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제가 원하는 거 하나 삭제했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기를 하면 이쪽에 선택한 문제의 메타 정보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뒷문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쪽에 기록이 남겨져 있을 것이고 저는 다른 시험지를 클릭한 상태에서 문제를 보고 하나를 선택해서 추가했어요. 그럼 이쪽으로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문제가 잘 붙었는지 확인하는데 그렇게 해서 문항을 불러올 때는 가장 끝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따가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을 어쨌든 내가 원하는 시험으로 하나 구성을 했네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수하면서 원하는 시험지가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 내가 원하는 시험지 하나는 만들었지만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발행시킬 거야? 이제 발행 절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페이지의 가장 오른쪽 끝에 시험지 만들기가 보이시잖아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폴더를 선택해 주세요 라는 버튼이 뜰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처음 센터가 시험을 만드실 때는
폴더라는 것이 있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폴더를 어느 거 선택하실 거예요?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더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는 게 편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폴더를 만약에 만들어 놓은 폴더를 여기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어디에다가 폴더를 넣을 거다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폴더를 선택한 상태에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지금 세부 항목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를 조금 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등록 정보라는 건 내가 만든 시험지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보여지게 할 거냐라는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건데요. 자, 시험 제목은요. 나만의 시험지에서 시험 검색할 때, 검색명을 검색할 때 반영된다라고 제가 간단히 정리를 했어요. 자, 시험지 제목은 학생들한테도 보일 거고요. 저희 관리자 페이지에서도 보일 거예요. 원장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의 제목을 뭘로 할 거다 정하실 때 규칙을 가지고 정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자체 레벨 테스트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AT에서 DT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하나의 문항을 구성했어요. 그러면 이거 센터 자체용의 LT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LT 또는 뭐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센터예요? 카림 센터. 뭐 그러면 그런 규칙을 가지고 저희들 만들어 놓은 것처럼 뭐 예를 들어 AT 언더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던 형태대로 만들어 두시면 그 시험지 목록, 그 시험명이 그대로 보일 거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시험지 구분 파트가 중요해요. 자, 지금 시험지 구분 파트를 왜 묻는 거냐 하면요. 자, 여기에서 원장님들께서 이 만들어 놓은 시험지를 어떤 식으로 구분하실 거예요? 구분하실 때 리포트랑 연결되는 거예요. 출력되는 리포트. 아이가 결과지를 어떤 식으로 보게 할 거다라는 걸 여기서 결정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 원장님들께 필요한 부분이 뭘까요? 맞습니다. 이 시험지를 내가 만든 시험지는 무엇을 목적으로 또는 리포트를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리포트를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고민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는 우선 기능이 다 적용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에 대한 거냐? 저희가 지금 그 리포트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레벨 테스트를 이제 보시고 나서 출력되는 레벨 테스트의 리포트지. 그 다음에 어치먼트 테스트를 보고 출력되는 AT, 그 다음 DT, 그 다음 CT라는 거는 센터에서 문제를 지금처럼 발행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보이는 리포트가 있어요. 원래 그냥 저희가 제공받는 기본 성적표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기능을 좀 추가해서 이거를 센터가 조금 더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리포트에 좀 다양성을 뒀다. 그래서 이 기능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 지금 최종 이제 업데이트를 요청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 업체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만든 시험이 시험 구분은 리포트랑 연결됐다. 내가 원하는 리포트지를 어떻게 보이게 할 거냐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런 상태에서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완벽하게 시험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럼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센터, 우리 본사의 LMS에 들어와서 퀴즈뱅크라는 버튼을 눌렀어요. 그래서 페이지가 바뀌었죠. 자, 거기에 들어가서 나만의 시험지에서 내가 원하는 시험을 만들고 그 다음 시험지명을 세팅한 상태에서 리포트 어떻게 할 거지? 리포트 선택하고 만들기 눌렀더니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원장님들 무엇을 만드신 거냐면 시험지라는 것을 만드신 거예요. 시험지. 자, 그럼 우리 시험지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 무엇을 하기로 했죠? 큰 두 번째? 발행하기로 했죠. 얘를 어딘가에 만들어놔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시험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그 시험지를 발행하러 갈 건데요. 바로 거기가 어디냐? 시험 관리라는 탭이에요. 자, 지금 보시는 시험 관리를 클릭하시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만든 시험지를 발행하는 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관리에서 시험지를 연결해 두지 않으면, 결국 발행해 놓지 않으면 학생들한테 시험지 부여가 안 돼요. 라는 얘기예요. 자, 시험지를 만든 걸 이 시험 관리에 들어가서 어딘가에 연결시켜 놔야 아이들한테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처음 딱 클릭을 하시면 이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런 시험 목록들이 한 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가 나의 시험지를 만들어 놓지 않았잖아요. 시험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오른쪽 상단에 시험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신규 시험 등록이라고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각각의 항목을 넣을 건데요. 이제 이 항목을 넣었을 때 어디에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접했을 때 이거 다 어디에 쓰이는 거야? 내가 뭐라고 검색한 거야? 이런 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장님들께서 이제 조금 이거 할 때마다 시험명 만드는 거 이거 어디 보이는 거였지? 조금 기억하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시험명은 아이들 학습관에서 퀴즈뱅크에 아이한테 보여지는 시험명이에요. 자, 그러면 원장님이 이 시험을 만든 목적이 있으세요. AT야, LT야, 그쵸? 또는 데일리 테스트야. 이렇게 해서 어떤 목적을 두시고 만드셨을 텐데 그때 보여지는 제목이 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보이게 할 거냐 고민하셔서 만드시면 되고 대체로 저는 시험지 명하고 얘를 일치시키는 상황이에요. 제가 만약에 시험지 추가적으로 만들 때는 어차피 시험지를 만든 목적이나 아이가 그걸 풀어야 하는 목적이 같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 부분은 학습관에서 아이 퀴즈뱅크에 보일 거고요. 마지막에 생성해 놨을 때 시험 목록에서도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응시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이 테스트를 볼 때 제한 시간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요. 대체로 30분, 60분 이렇게 뭐 제한은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시간은 30분으로 세팅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카테고리 선택인데요. 얘도 학생에게 보여지는 페이지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시험 관리에서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구분값으로 보일 거예요. 여기에 뭐였지? 죄송해요. 말이 자꾸 꼬이네요. 시험? 네. 카테고리 선택. 이 카테고리를 선택하게 되면 뭐 일일, 그 다음에 주간, 그러니까 일일 평가, 주간 평가, 월말 평가 이런 식으로 구분값이 있는데 저희가 보는 관리자에서는 이 시험을 일일로 했는지 주간으로 했는지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고 학생들은 자기 학습관에서 그게 거기 필터에 걸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퀴즈뱅크에서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거구나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과목명은 영어로 하실 거잖아요. 근데 얘를 한글로 내가 영어로 쓰냐 아니면 잉글리시라는 정말 영어로 쓰냐에 따라서 학습관에서 보이는 텍스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결국은 여기 페이지는 무엇과 연결됐다? 아이들이 보고 있는 학습관과 바로 연결되게끔 보여지는 텍스트를 가져오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텍스트를 학습관으로 가져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에 그 설명을 조금 제가 해놨어요.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 시험명은 퀴즈뱅크, 학생이 퀴즈뱅크로 들어갔을 때 여기 상단에 뜨는 제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 선택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첫 페이지는 전체를 불러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가장 먼저 최신에 발행된 시험지부터 보이게 되어져 있고요. 테스트가 미완료된 것들이 하단에 남아있게 되어져 있어요. 기간이 지나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원장님들께서 이제 어딘가로 구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그 테스트만 어떻게 봤는지, 테스트가 이제 나중에 많아졌을 때겠죠. 그러면 그 테스트 구분값을 보실 때 여기 오른쪽에 이제 왼쪽에 탭을 클릭하면
그 테스트로만 구분된 시험지가 쭈루룩 보일 거다. 그때 영향을 주겠죠. 처음엔 전체 시험지를 불러온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그 다음 과목명을 이렇게 쓰시면 지금 이제 시험지 제목 아래쪽에 이렇게 텍스트를 가져오는데 여기에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과목명을 잉글리시가 아니라 소문자로 썼어. 그럼 소문자로 보이고 영어를 한글로 썼어. 그럼 영어로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 각 항목이 어디에서 보이는지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다시 여기 리뷰하셔야 돼요. 여기 중요한 파트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항목을 이제 맞춰서 썼는데 시험지 선택 파트 보이시잖아요. 자, 시험지 선택 박스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이러한 항목을 써놓고 시험 등록을 하더라도 어떤 시험지를 여기에다가 연결시킬 건지 연결해주지 않으시면 시험지가 안 뜨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시험 등록 버튼 누르시기 전에 시험지 선택을 누른 상태에서 내가 발행한, 자, 여기를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목록이 쭈르륵 보일 거예요. 이렇게요. 아이고, 죄송해요. 보일 거고, 거기를 제가 이미지 캡처 안 했네요. 보인 상태에서 그 시험지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다시. 원장님들께서 만드신 시험지는 지금 시험지 선택이라는 버튼을 누르시잖아요. 그럼 가장 상단에 보여요. 그러면 그 제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걸 클릭하면 지금처럼 시험지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빨간색 텍스트로 그 시험지에 띄운 내용을 그대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연결이 됐네. 확인하시고 무엇을 눌러주시면 돼요? 시험 등록을 눌러주시면 그대로 시험지가 등록이 돼요. 자, 등록이 됐다 여부를 확인하실 때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험 관리 가장 상단에 내가 만들어 놓은 시험 정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시험 그 정보에 얘를 월말 평가로 한 건지 아니면 뭐 주간 평가로 한 건지 이렇게 텍스트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실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그 원장님들께서 이제 시험을 만들었는데 판매 중지, 판매 중 막 이런 텍스트가 보이시잖아요. 사실은 판매 중지, 판매 중은 저희가 그 전혀 아이들한테 시험을 부여할 때 중요한 파트는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 LMS에서 다 보여질 거고 그걸 그대로 아이들한테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 버튼 누르면 판매 중으로 되는 거고 버튼을 다시 누르면 판매 중지로 바뀌는데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되지만 혹시 몰라서 텍스트를 남겨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시험이 생성됐네요. 자, 여기까지 시험이 완료가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면 돼요? 이제 시험을 부여하시면 되겠죠? 자, 시험을 부여한다라는 건 자, 여기까지 했었던 저희가 이 일련의 과정들은 시험이라는 것을 시험지를 만들고 그 시험지를 어딘가에 발행시켰어요. 이제 하나로 판매할 수 있게끔 세팅해 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세팅해 놓은 이 시험을 학생들한테 부여하러 가는 중입니다. 자, 학생들한테 부여하실 때는 어디로 가셔야 하냐 하면 저희 LMS로 다시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 LMS. 자, 그러면 저희 LMS에서 어디를 클릭하시면 되냐 하면요. 자, 운영 관리에 있어요. 운영 관리. 자, 시험지 운영하실 것이죠? 자, 그러면 운영 관리에 가셔서 시험 관리라는 탭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가 열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페이지가 열리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단에 있는 여기 지금 시험명과 함께 뭐 결과복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건 테스트 기록이 있어야지만 이쪽에 보여요. 어쨌든 뭔가를 학생한테 부여한 상태에서 여기에 하나가 추가된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시험을 부여하러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응시자 등록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학생을 등록시켜야 되기 때문에 응시자 버튼을 누르시면 페이지 이렇게 한 페이지가 더 열리게 될 거예요. 팝업 창으로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원장님들께서 이제 방금 발행시켜 놓은 시험이 여기에서 보여요. 자, 그런데 주의사항.
원장님들 여기다가 메모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자, 방금 만든 문제은행 퀴즈뱅크에서 내가 발행해 놓은 이 시험이 LMS에서 즉각적으로 딱 보이냐? 그렇지 않아요. 약간의 시차를 둬요. 뭐 그게 1시간까지는 아니고요. 몇 분 정도, 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의 지금 현재 시차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바로 내가 시험을 생성한 상태에서 학생한테 부여할 수 없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된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지금 체크 중에 있습니다. 바로 왜 이제 보여줄 수 없는 건지 요거는 제가 그 최종 업데이트 된 내용 토대로 2차 교육을 한 번 더 할 때 그때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약간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시험지 바로 띄울 수는 없구나. 이렇게 잠깐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시험이 발행이 됐어요. 이쪽에서 보여지게 됐어요. 그러면 응시자 등록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 가장 상단에 내가 만든 시험지가 보여요. 자, 그런데 이전에 만들어 놓은 시험지를 사용하고 싶으세요? 예를 들면 내가 어치먼트 테스트를 우리 걸로 새로 만들어 놨는데 그 시험지를 오늘 어떤 특정 학생한테 부여하고 싶어요. 그러면 날짜가 좀 지났을 거잖아요. 그러실 때는 지금 상단에 있는 등록일을 검색하셔서 거기 안에서 그 기간 안에 만들어 놓은 시험을 불러오실 수도 있으니 그 기능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 만든 시험지를 가지고 부여하실 수 있으니까 가장 최신 시험지부터 상단에 이렇게 보일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시험지를 선택하시게 되면 선택을 누르는 순간 하단에 명단을 이렇게 불러올 거예요. 재원생 명단 전체를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모두에게 시험을 부여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 여기 탭을 클릭하시면 전체를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특정 학생한테만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하나하나 검색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검색하면 그 이름이 이쪽 오른쪽으로 불러와지기는 해요. 아, 죄송해요. 이름을 검색하시면 여기서 필터가 걸려요. 그럼 그 학생을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버튼을 누르면 이쪽에 한 명씩 쌓이게 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름 검색하시고 그 학생 클릭한 상태에서 이쪽 오른쪽 페이지로 이 화살표 버튼 눌러서 넘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학생한테 이렇게 학생을 선택해가지고 부여했다면 마지막에 이 친구 이름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저장을 누르려고 했더니 저장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시험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의 이름을 한 번 더 여기 명단이 맞는지 보시고 여기 상단에 전체 박스를 누르시면 여러 명을 단번에 클릭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학생마다 기간을 조금 바꿔주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가지고 오는 기간들이 있는데 그 기간을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에서 날짜를 선택하시면 달력이 뜰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날짜 변경하시고 최종 내용 확인한 상태에서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학생한테 시험이 생성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간단하죠? 자, 그렇게 되면 시험을 제가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 명에게 이제 응시자가 몇 명이냐 여기 이렇게 보이고 시간 몇 분으로 제한했고 문항수 몇 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이제 어느 날짜에 등록했는지 보실 수 있고 학생이 테스트를 끝냈다라고 하면 결과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그 학생 누가 몇 점으로 시험을 끝냈다라는 점수까지 한 번에 보실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가 이제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테스트를 완료한 아이는 점수 기록이 있는 거고요. 시험을 부여했지만 테스트를 아이가 보지 않았어요. 그럼 점수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상세 보기를 누르시는 순간 어디로 연결되어져 있냐 하면 리포트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리포트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리포트에 대한 부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잠깐 질문이 올라와서 질문 답변 드리고 그리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시험지는 기존에 있는 시험지만 재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시험지 문항들을 완전 새롭게 만들고 싶은데 예를 들어
나에게 있는 단어 리스트로 단어 시험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자, 나에게 있는 단어 리스트라고 하시는 부분이 센터가 가지고 있는 단어 리스트를 말씀하시는 게 맞죠? 네. 그 센터에서 가지고 계신 시험지를 만드시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능은 지금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센터 지금 각각 그 센터에 연동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2차 교육을 말씀드릴 거예요. 한글 시험지로 지금 올리실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한 규칙을 조금 지켜주시면 바로 일괄 시험지를 등록한 상태에서 그 시험지, 업로드된 시험지를 다시 재수정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센터가 가지고 계시는 시험지를 한 번에 업로드 하신다라고 하실 때는 이제 그 새로운 버튼이 생성됐을 때 그쪽에다가 올릴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지금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결국은 메타 정보가 등록되어져 있는 시험으로 이쪽에 업로드 된 걸 가지고는 하실 수 있어요. 되셨죠? 그리고 만약 내가 이거를 좀 다른 기능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셔도 이거는 2차 교육 때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쇄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지 인쇄 기능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우선 전체 시험지를 볼 수 있냐라는 그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걸 하나씩 말씀드릴 거예요. 전체 시험지 아이가 어떤 문제를 틀려서 리뷰를 시켜야 하는 건지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내 드릴 거고요. 자, PDF는 안 되나요? 자, 이제 뭐 PDF 기능, 결국은 인쇄가 가능할 때 인쇄를 가지고 무엇으로 바꾸실 수 있으세요? PDF로, 그쵸? 전환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인쇄 기능에 대한 건 저희가 사실은 만약에 인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1번은 뭐였냐 하면, 그냥 그 자동 채점 기능,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험지를 마음껏 짜집기 해서 만드는 거.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이 편하게 학습관에서 보는 형태였기 때문에 인쇄 버튼에 대한 걸 처음부터 사실은 여기에 넣지는 않았어요. 그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인쇄를 한다는 건 다시 채점을 매기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인쇄를 한다라고 하면 리스닝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는 해당 기능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PDF로 자 지금 이런 부분들 기능적인 부분인 거고 이쪽 업체에서 또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PDF 되지 않고 엑셀 되지 않고 한글만 가능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PDF 파일 자체를 한글로 바꾸는 그런 변환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장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들이 파일 형태가 다르다라고 하시면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나중에 팁으로 한번 안내를 드리고 지금 현재는 한글 시험지로 가능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시험지를 만드는 운영하시는 센터들이 한글 시험지를 가장 많이 쓰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시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쪽 회사에서는 이제 그런 그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 시험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한글 시험지를 고려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질문을 사실 제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능은 한글만 가능하다. 자, 그럼 리포트 설명 드릴게요. 자, 중간에 이제 한번 또 만들어 보면서 저희가 또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리포트는 원래 기본 리포트만 제공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이 리포트가 저희가 간단히 여기 이제 CT 테스트라고 할게요. 센터에서 만든 이 퀴즈뱅크의 취지는 자동 채점해서 아이가 어떻게 결과를 받았다라는 것만 원래 이제 기능적으로 연동을 시켜놨는데 막상 이거를 오픈해서 센터 원장님들이 사용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원장님들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점만 매겨줬어요. 그러면 어머님한테 이거를 리포트로 내보내기엔 조금 너무 부족해요. 이렇게만 매겨도 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분명히 발생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리포트를 더 이제 기능을 다양하게 해달라고 업체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 리포트가 얘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항목을 구분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CT 테스트. 여기를 한번 리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요.
자, 여기 용어를 다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CT. 여기에서 시험지 구분을 내가 CT로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첫 번째 보셨던 기본 유형 리포트가 나오는 거예요. OX로만 체크됐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CT 테스트 리포트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 채점. 자, 그러면 DT로 하실 거예요? LT로 하실 거예요? AT로 하실 거예요? 라는 어떤 버튼이 보이죠? 여기에 용어를 나중에 바꿀 수도 있어요, 원장님들. 근데 지금은 요 구분, 이게 리포트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저는 어디로 갈 거냐면 DT라는 것으로 이제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저희 현재 이 시험이 기본 시험지, 기본 리포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샘플로 테스트를 걸어본 게 뭐였냐면 보카 챌린지, 저희가 보카 챌린지에 올려놓은 그 단어를 이제 예선전이라는 그냥 제목으로 한번 160문항을 띄워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본 리포트로 채점을 매겼더니 OX가 160개가 쭉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원장님들께서 이거 아이가 테스트를 보고 나서 어떤 걸 맞췄고 어떤 걸 틀렸는지를 보고 싶으세요? 그쵸? 전체 리스트까지 한 번에 보고 싶으세요? 그러실 때 지금 현재는 테스트, 아까 전에 시험지 구분을 DT로 하시면 돼요. DT로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항 전체를 불러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저희가 이 시험을 데일리 테스트로 걸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맞죠, 원장님? 저희가 지금 데일리 테스트의 목적으로 이 시험을 걸어놓은 게 아니지만 DT라는 것으로 선택하시면 리포트지를 현재 DT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포트지 그대로 가져올 건데요. 지금 저희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디자인을 바꿔요. 센터가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셨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업데이트가 이제 곧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바지 이제 이쪽 회사들과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센터 걸로 다 바뀐 디자인이 여기에 접목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 테스트라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고요. 센터 테스트라는 리포트로 들어갈 거고 거기에서 이 리포트 유형이 기본인 거냐? 아니면 두 번째 센터 테스트 리포트의 두 번째 유형인 거냐? 세 번째 유형인 거냐에 따라서 리포트지를 다르게 불러올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니까 원장님들께서는 내가 이제 리포트를 이제 어머님들께 보내드릴 때 어떤 식으로 보여지게 할 건지만 그려보시라고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지금 현재 기능은 연결이 됐고 리포트 디자인을 못 바꿨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DT라는 걸 가져온 거예요. 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리포트 기능은 크게 이제 3가지 정도의 기능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렇게 채점만 매겨주는 리포트지가 있으실 거고 자, 두 번째는 문항을 볼 수 있는 리포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뭘 맞았고 뭘 틀렸고 하는 이런 기본 유형의 리포트를 볼 수 있는 게 있고 세 번째, 어치먼트 테스트처럼 세부적인 정보들을 볼 수 있는 리포트지도 넣으려고 해요. 되셨죠? 자, 그런데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는 AT 테스트의 정보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 정보가 굉장히 세세했잖아요. 그쵸?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센터가 만약에 만드신다라고 하시면 어렵죠. 안 쓰고 싶으실 수 있죠. 그거 어떻게 다 분석해서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신 문제 유형을 업로드 하신다거나 기본 시험지를 만드실 때 이 정도까지는 필요해서 넣으실 수 있다라는 항목을 추가할 거고 그 상태에서 리포트를 불러올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만약 내가 리포트지를 지금처럼 모든 정보가 보이는 AT 테스트에서 보이는 이러한 유형으로 시험지 구분을 선택했다고 칠게요. 메타 정보가 없는 시험지였어요. 보카 챌린지는.
근데 걔를 마지막에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리포트를 선택해서 출력하시면 지금처럼 다 공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항목이 맞지 않으니까 그 값을 불러오지 않아요, 리포트가. 되셨을까요?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시험을 출제했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리포트에 연결시킬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결국은 이 리포트는 무슨 값을 가지고 오는 거구나, 기본적으로 요거가 있어야 되는구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 리포트 업데이트 되고 그 다음에 저희 한글 시험지 직접 올리실 수 있는 2차 교육 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 원장님들께서 당장 7월 1일에 교육을 받으시고 굉장히 꾸준히 잘 사용하고 계신 또 센터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센터들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 지금 상황에 이 기능을 이용하신다라고 할 때는 현재 이런 차이가 있다까지를 말씀드리려고 리포트를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예시로. 자, 그럼 지금 제가 오늘 기본적인 교육이 끝났는데 지금부터 이제 무엇을 할 거냐 하면요. 직접 원장님들과 함께 시험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리포트까지 한번 출력을 해볼 거기 때문에 잠시 10분을 쉬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센터 원장님들과 선생님들께서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건 줌으로 같이 화면을 보면서 노트북이 있어서 직접 시험을 만들어 보는 과정이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구두로만 설명드린 부분을 화면을 보면서 더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매뉴얼을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들은 따로 세팅이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원장님 질문 주신 것 중에 오답만 볼 수 없을까요? 자, 오답만 보는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뭐 정말 최첨단 만능은 아니니까 지금 오답만 따로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지는 찾아볼게요. 어제도 제가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답을 볼 수 있냐라는 질문이셔서 오답을 체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원장님께서 주신 질문은 오답만 볼 수 있냐 이런 질문이시기 때문에 요것도 혹시 기능적으로 가능한지는 한번 논의해 보겠지만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미리 조금 말씀드리고 우선 최대한 이 방법도 체크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하나씩 같이 해보실 거니까요. 원장님들께서는 아마 로그인을 하셨을 것 같고 저는 잠시 로그인하고 바로 화면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지금 제가 LMS에서요. 이제 필요한 파트들을 먼저 열어놨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LMS에서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학습 LMS를 눌러주시고 문제 은행 버튼을 눌러주시면 페이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뀌게 되겠죠? 자, 저희는 리뷰하는 거니까 매뉴얼 보시면서 같은 과정으로 한번 모든 센터에서 시험지를 한번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만의 시험지라는 버튼을 클릭하셔야 되죠. 자, 클릭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폴더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미 만들어 놨어요. 자, 저희 원장님들께서는 폴더를 만드신다면 여기에 무엇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식으로 우리 폴더 관리를 할 거야. 예를 들면은 단어는 단어끼리, 그래머는 그래머끼리 또는 공터 영어의 테스트 항목들은 항목들끼리 하시면 여기에 쭉 그 폴더를 그 목적에 맞춰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삭제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도 없어서 요거는 저도 지금 지우고 싶지만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죠? 반송 내시 대비 아니에요. 내신 대비예요. 너무 고치고 싶은데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아직 시험을 안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시험지를 만든 센터의 경우에는 그 폴더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리스트가 쭉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트를 보기 위해서 아까 이 리스트를 조금 더 편안하게 폴더를 구성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세부 안내는 이따가 시험지를 만든 상태에서 다시 제 안내를 드릴 거니까 자, 여기는 잠시 접어두고 폴더를 다 만드셨다면 자, 폴더는 하나씩 한번 만드셨죠? 자, 그럼 넘어가도 되겠죠? 자, 저희 다 같이
시험지 만들기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험지 만들기를 클릭하실 때 저는 화면을 좀 최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요. 자, 저희 오늘 그러면 간단하게 무슨, 안 보여요? 보이시나요? 다시? 네. 자, 지금 이제 시험을 만들 건데요.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 하면 DT 시험지를 이용해서 한번 뭐 AT를 조금 쉽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또는 DT 내용을 한번 저희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지, 나만의 시험지 이제 검색을 하신 상태에서 시험지 검색이 떴죠? 그럼 여기에 용어를 정해야 되는데, 자, 데일리 테스트 DT는 저희가 업로드할 때 파일명을 전부 다 시작을 대문자 DT 언더바로 했습니다. 맞죠? 자, 다 같이 그러면 DT 언더바. 그 다음 단계명 쓰셔야 돼요. 자, 단계명 쓰는데 어떻게 쓰시면 돼요? GR 예를 들면 그러면 GK 해볼게요. GK 004 이렇게 했어요. 안 뜨네요. K는 K4. 네. 자, 죄송하지만 킨더는 GK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K4 이렇게 하시면 돼요. K5, K3 이런 식으로 되셨을까요? 이것도 업데이트해서 다시 자료 업로드할 때 여기 파일명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킨더는 K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GK, PK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항목을 K로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원장님들께서 만약에 내가 타임 35에 있는 테스트를 조금 미리 볼 거야. 또는 GM1 테스트를 보기 전에 프리뷰 테스트를 한번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문제 만드실 수 있잖아요. 여기서. 자, 해보겠습니다. 타임 저는 35를 선택했어요. 자, 선택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항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자, 이제 원장님들께 추가 설명을 드릴 파트가 뭐냐 하면요. 자, 오른쪽에 보세요. 지금 아무 메타 정보도 안 보이죠? 당연히 아무것도 안 보이셔야 해요. 저는 시험지를 지금 처음 만드는 거니까요. 맞나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1번 문제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2개를 선택했어요. 자, 저는 오늘 5 문항을 만들 건데 2개의 문제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선택한 문제를 시험지로 이동시킬 거예요. 그래서 2개 선택한 상태에서 시험지로 이동이라는 걸 누르는 순간 오른쪽에 문항 정보를 가지고 왔죠. 맞나요? 자, 이렇게 이쪽으로 이 값을 가지고 오면 정상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저는 타임 35에서 2개의 문제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타임 30으로 갈 거예요. 다른 시험지에서 문제 더 가져오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시험지를 검색했어요. 자, 클릭했더니 30에 해당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자, 지금 이제 문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리스닝 문제 이제 그만 낼 거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2문제를 더 낼 거예요. 2번과 3번. 자, 클릭한 상태에서 또 다시 선택 문제 시험지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자, 문항이 총 4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자, 문항을 가져오는 건 내가 선택한 순서대로 가지고 옵니다. 원래 있었던 순서대로요. 그죠? 그 뒤로 쌓인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문제를 더 가지고 올게요. 자, 타임 22에서 이제 마지막 문제는 원하는 문제가 없네요. 그냥 아무거나 가져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이동했어요. 자, 5문제가 이제 끝났습니다. 자, 5문제 원하는 걸 선택했고요. 자, 이제 저는 시험지를 보러 갈 거예요. 자, 문항 정보가 5개가 있고 저는 시험 문제를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시험지가 이렇게 구성이 됐네요. 그쵸? 시험지 구성이 됐습니다. 5문항으로 잘 구성이 되어져 있고, 자, 이제 아이들 문제를 하나씩 보다가, 시험지를 보다가, 여기에서, 이 문제를 보니까
Listen to the story and complete the chart. Find the correct word to the blank. 이 문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를 바꿀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삭제했어요. 자, 문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총 4문항으로 줄어들었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문항 하나를 추가하러 가요. 자, 그럼 제가 문제 선택으로 이동을 눌렀는데 원장님들 이제 여기를 보셔야 돼요. 자, 문제 선택으로 다시 재이동을 했더니 문항 정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에 값이 있다라는 건 그 전에 원장님들께서 검색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시켜 놓은 문제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여기 나만의 시험지에서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여기 안에서 어디죠? 선택한 문제라는 여기 이 항목들을 삭제해두지 않으면 예전 문제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완벽하게 새로 바꿀 거야. 이거 옛날 문제고 나 지금 처음부터 리셋할 거야. 그럼 여기서 그냥 삭제해버리시면 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보기에서 삭제한 문항은 여기에서도 삭제되기 때문에 내 문항으로만 남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저는 AT에서 시험 문제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AT에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와요. 그래서 타이핑 문제를 하나 넣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선택 문제로 이동시켰더니 자, 여기 보니까 객관식으로 쭈루룩 마지막에 단답형 K5 문제 유형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 확인하고 시험지 미리 보기 만들기를 했더니 이 문제는 어디에 생성되어져 있을까요? 가장 이제 여기 마지막에 생성되어져 있겠죠. 자, 그러면 시험 문항은 모두 생성이 완료됐어요. 그쵸? 자, 여기까지 우선은 제가 원하는 시험을 만들었는데 자, 여기에서 문제 순서를 바꾸고 싶다. 자, 문제 순서를 바꿔볼게요. 자, 순서를 바꾸려고 클릭을 했더니 자, 이렇게 페이지가 바뀌었죠. 대기 중 문제와 신규 순서.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문항을 이렇게 클릭하면 이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 2번 문제를 1번에 넣었어요. 그러면 2번이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순서 변경 완료를 누르는 순간 2번 문항 하나만 떠 있을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 그 다음에 얘 이렇게 선택해서 다 완료가 되면 완료 눌러주시면 순서가 바뀐 채로 이제 최종 세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는 뭐만 누르시면 돼요? 시험지 만들기. 자, 시험지 만들기 누르셨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폴더 만들어서요. 저는 반송센터 시험지에 넣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해서 썼어요. 자, 프리테스트를 보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험지 구분을 누르실 때 자, 제가 어떤 유형으로 리포트를 나오게 할 거다라는 걸 여기서 결정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리포트를 구분해 놓은 값이 AT, LT, DT, CT 이렇게 지금 이쪽에 그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 용어 그대로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원장님들께서 사용하실 때는 여기가 AT, LT, DT, CT가 아니라 CT, 뭐 CT1, CT2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리포트 유형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어떤 테스트 리포트를 뽑을 거냐 하면요. 우선 DT로 뽑아볼게요. 자, DT로 클릭한 상태에서 만들기. 자, 누르면 이제 끝났습니다. 자, 시험이 업로드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이 끝났고, 네, 공유도 끝났네요. 그쵸? 자, 질문이 있으셨던 거니까. 자, 일반 강사는 시험지를 만드는 권한이 없나요? 라는 건데요. 자, 지금 원장님들 아이디로는 되고 강사 선생님들 아이디에서는 퀴즈뱅크 버튼이 뜨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원장님?
지금 저는 강사인데요. 여기 시험 관리 버튼을 네. 누르니까 첫 화면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폴더를 추가한다는 버튼이 없고요. 자, 우선 선생님, 저희는 여기에서 폴더를 구성하지 않고 창을 한번 닫아주시겠어요? 자, X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나만의 시험지에서 먼저 만들게 되기 때문에 나만의 시험지, 여기에서 폴더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네, 감사해요. 화면 공유를 풀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여기에 있는 문제 은행으로만 선택해서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새로운 문제를 이제 구성한다라는 건 두 번째 교육대 최종 업데이트 되고 나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되셨죠? 이번에는 기능, 기본, 그래서 시험 문제 만들고 리포트까지 지금 현재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센터가 문제를 구성하시는 형태는 두 가지가 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하는 거. 일부 수정은 필요할 수 있어요. 한글 텍스트 인식하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 파일 그대로를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문제를 그 시험에서 하나 이제 새로 만들 수는 없나? 이거를 지금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문항 하나만 생성하는 거야. 새로. 그렇다라고 하면 생성하는 과정들에 대한 게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최고 관리자는 가지고 있는데 센터들에게는 그런 기능들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 완벽하게 이제 UI랑 세팅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할 거고 저희가 1차 이제 7월 1일에 대면 교육을 하면서 이 교육을 이번 기간 안에 넣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운영센터들이 기능에 대해서 알게 되신 순간 되게 많이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알게 됐는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저희 연구소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체 기본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 교육에 같이 이제 포함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이 혹시 되셨다면 저는 다음으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지금 어디까지만 구성을 했냐 하면 어디까지 되셨어요? 나만의 시험지에서 무엇을 만들었냐? 시험이라는 걸 생성하셨습니다. 자, 나의 시험지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폴더에 넣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폴더에 그 시험지가 있어야 될 텐데 여기 이렇게 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험을 가지고 만약에 원장님들께서 문항을 좀 미리 보고 싶으세요. 예전에 만든 시험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실 거잖아요. 저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문항을 누르시면 시험지 미리 보기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내가 만들어 놓은 시험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이 시험지를 무엇도 하실 수 있냐 하면 수정도 하실 수 있으세요. 이 문항을 여기서. 만든 시험지 내가 다시 바꾸고 싶으세요. 자, 그러면 얘를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 단어 자신이라는 거 하고 싶지 않고 다른 걸로 바꿔줄 거야. 그럼 여기서 바꾸시고 뭐 누르시면 돼요?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문항을 새로 생성한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러한 각 문항을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요거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한테 기능이 붙어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현재 원장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파트 제가 이거를 매뉴얼에 사실 넣을까 넣지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보여드리는 걸로만 결정한 이유는 되게 복잡해 보여요. 이거 텍스트로 만약에 바꾸게 되면. 자, 다시요. 자, 원장님들 여기에 보면은 폴더에 내가 생성해 놓은 시험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데 만들어 놓은 나의 시험지는 문항을 수정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수정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소식을 미리 알려드리면 GR3부터 시험지 GR 그레이드 3단계 AT 테스트가 지금 학습관에 업로드가 안 되어져 있잖아요. 문제 은행에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GR 3단계
퀴즈뱅크 이용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시험 부여하셔서 AT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리해서 밴드에 한 번 더 올리긴 할 겁니다. 오늘 교육 끝나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문항 중에 그 GR 4단계 몇 개, 그 볼륨 한 2개 정도만 수정해서 업로드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AT 문제는 전부 다 여기에 지금 올라가져 있어요. 퀴즈뱅크에. 자, 중요한 건 문항을 수정한다라고 하실 때 여기에서 이 문항에 대한 것들을 수정하실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발행해 놓은 나의 시험지들은 여기서 보고 해설도 직접 바꾸실 수 있으세요. 그쵸? 해설도 직접 쓰실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는 지금은 저희는 기본만 할 거니까 시험이 이렇게 올라가져 있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자, 시험지를 만들었고 시험은 잘 올라갔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발행해야 돼요. 자, 발행하는 공간이 어디라고 말씀드렸냐면 시험 관리입니다. 내가 만든 시험지를 이제 어느 공간에다가 목록화 시켜야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들어왔고요. 자, 이미 저희 원장님들께서 시험을 만든 곳이 있는 거예요. 7월 20일에 3개의 시험지가 지금 새로 등록이 됐죠? 이건 어느 센터가 만드셨을 거고 YC 센터가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걸로 이제 보시면 되고 저는 제 시험지 만들어야 되니까 시험 추가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시험 추가를 누르고 저는 일반적으로 무엇과 같이 한다고 했냐면 시험지 명과 동일하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이게 그대로 보일 거니까요. 자, 그래서 내가 AT라는 항목으로 아이가 월마다 보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을 월말평가 폴더에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영어로 쓸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자, 시험지 선택 연결해 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다 구성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만든 시험지를 연결시켜야 하니까 클릭하시면 이렇게 쭉 보여요. 그러면 그 중에 시험지 선택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누른 상태에서 시험 등록을 누르시면 끝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험지를 선택하실 때는 불러오는 값이 당연히 내가 만들어 놓은 시험지의 항목을 가져오는 거예요. 타 센터가 만들어 놓은 시험지는요. 사실 여기에서 당연히 불러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센터가 업로드한 시험지는 검색할 수는 있겠죠. 검색어를 맞추거나 문항 정보를 맞춰서 검색하시면 되셨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내가 만들어 놓은 시험지를 가져오는 거고, 자, 시험지를 제대로 가져왔네요. 그거 확인한 상태에서 시험 등록을 눌러주시면 끝. 자, 그래서 제가 만든 시험지가 여기 제일 상단에 떴어요. 자, 끝났습니다. 이제 시험지 하나 만들었고 시험 발행까지 끝났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험을 학생에게 부여해 주셔야 되겠죠? 자, 학생한테 부여할 때 저희는 어디로 가실 거라고 했냐 하면 여기 LMS로 이동할 거예요. 그쵸? 지금 화면이 LMS가 보이셔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LMS에 가서 어디로 이동하셔야 되냐? 운영관리로 가주셔야 합니다. 자, 운영관리로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관리로 가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시험관리 누르는 순간 지금 보셨던 페이지가 또 보이겠죠? 자, 여기 시험관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시험관리는 우리 센터에서 만들어 놓은 시험만 보셔야 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부여한 시험만 관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시험을 만약에 봤다. 여기 시험을 본 응시자가 2명인데요. 2명이 누구지? 궁금하시면 결과 보기를 클릭하면 유경이라는 아이한테 둘 다 배정을 했는데 한 명은 봤고 한 명은 보지 않았어요. 테스트를 봤어야지만 상세 보기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세 보기를 누르는 순간 어디로 이동하냐면 학생 페이지에 리포트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요. 자, 이제 저희가 시험을 부여하러 가는 거죠. 자, 여기에선 당연히 안 떠요. 시험을 부여한 상태에서 여기 항목이 보일 거고 저희는 응시자 등록을 클릭할게요. 응시자 등록. 자, 그럼 응시자를 등록하는 버튼을 눌렀더니 자, 제일 먼저 발행해 놓은 시험지가 보여야 하는데
시차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요 정도의 시차. 여기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시험지예요. 자, 제가 만든 시험지는 바로 얘였는데 다른 누군가가 CCSS 테스트를 다른 센터에서 만드신 거예요. 그 시험지가 실시간으로 뭐예요? 업데이트되면 반영돼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험지명을 정확하게 시험명을 알고 계셔야 하고 저는 얘를 만들 거죠. 자, 그러면 이 시험을 토대로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 시험에 누구를 선택하실 건데요? 학생 누구요?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단이 떴을 때 저는 누구를 할 거냐 하면 여기에 특정 학생한테 배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검색을 누르면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만 부여할 거야. 둘 다 할 거야. 클릭하시고 클릭한 상태에서 화살표 버튼 눌러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테스트 기간은 하루, 오늘 하루만 가져오는 거 12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아이가 이번 주 중에 보게 해야 돼. 그러시면 지금 발행한 시간으로부터 언제까지 보이게 할 건지 또는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원장님들 저희 이거 가지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던 방학 동안에 복합 챌린지 했어요. 그다음 배틀그라운드 이용해가지고 내부 그런 그 토너먼트 대회를 진행하실 거예요. 자, 토너먼트 진행하신다라고 하면 예선전 있었고 저희 막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뭘 해주시면 돼요? 이 시험이 퀴즈뱅크에 동시에 뜨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테스트 진행을 할 때 시험지를 일괄 발행한다라는 것의 개념은 이 센터에 이 아이들한테 동시에 시험을 보게 할 거야. 그러면 7월 20일 오후 2시에 안 테스트. 보여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웃으셨던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신 줄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그 원력표에서 이제 뭐냐 하면 일괄 시험지를 동시에 학생들한테 띄우고 테스트를 동시에 보게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럴 때 여기에서 시간까지 설정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험을 워드 토너먼트 대회를 할 건데 아이들 2시 클래스가 2시 20분에 기다리고 있다가 동시에 시험지가 뜬 순간 테스트 보게 할 거야. 그럼 여기에서 시간을 조정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시로 맞췄어요. 2시에 시간을 맞췄고 그 다음에 이 시험이 이제 언제까지 보게 할 거냐 하면 사실은 뭐 금방 끝날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시험은 오늘 3시에 끝나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딱 지정하시면 이 친구는 지금 시험지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는 2시로 맞춰놨고 하나는 지금 바로 발행한 걸로 해놨어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한 명한테는 시험지가 안 보일 거고요. 한 명은 그 시험이 보일 거예요. 퀴즈뱅크에서. 자, 그럼 시험 발행까지 끝났습니다. 자, 제가 학습관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습관에. 지금은 화면 공유가 멈춘 게 아니죠. 자, 2명의 학생한테 시험을 부여했는데 퀴즈뱅크에 들어갔더니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일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시험이 바로 생성이 되어져 있죠? 근데 시간을 설정한 아이는 지금 보이면 안 돼요. 언제 보여야 해요? 2시에 떠야 돼요, 그 시험이.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그 과정을 또 보여드릴게요. 자, 동일한 학생인데 시험지가 왜 보이죠? 아, 보이지만 죄송해요.
클릭이 안 돼요. 시험 테스트를 못 봐요. 그래서 테스트 진행이 안 될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건가요? 자, 버튼이 응시 시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뜨죠? 그쵸? 2시에 이제 활성화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간 제한을 걸어놓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그 워드 토너먼트 대회를 진행할 때 이제 학생들이 동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여기에 시험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 활용하셔가지고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 진행하실 수 있고 또 하나의 이제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에 있는 이 단어였을 거예요. 자, 이 시험지는 이미 봤구나. 한번. 자, 20문항의 문항이 세팅된 경우하고요. 예를 들면 160문항을 띄웠다라고 칠게요. 시험지에서 160개를 이쪽으로 불러와야 돼요. 자, 무엇이 생길 수 있냐면 시험을 불러오는 로딩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클릭하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클릭했거든요. 20문항 불러오는 건 금방 세팅이 돼요. 근데 160문항의 시험지를 불러올 때는 기본적으로 클릭하고 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러오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항 수가 많을수록 데이터가 무거울수록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처음에 워드 토너먼트 대회 할 때 저희가 120문항을 띄웠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께서 클릭했는데 시험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시험지 불러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진행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부분이라 우선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건 문항 수가 많다면 불러오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하나 문항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동 그 저장 기능이 있어요. 이 시험지 자체가. 예를 들면 그 내가 원할 때 애드멘텀 시험 같은 경우는 레벨 테스트 러닝 패스 볼 때는 세이브 누르면은 그 문항까지를 기억하는 거라면 지금 문제은행의 시험지 기능은 테스트를 보고 있는 중간에 자동으로 본인이 이 답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되셨죠? 원하는 시점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답을 저장하는 시간에는 문항수를 많이 업로드했을 때 또 잠시 로딩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이 이제 테스트를 한번 봐야 되겠죠? 제가 이 테스트는 지금 시간 제한이 있으니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요. 자, 저는 이제 딱 2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돼요. 뭘 말씀드릴 거냐 하면요. 리포트가 어떤 식으로 달리 보여질 건지, 각각 이제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 형태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원장님들께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아주 잘 이해해 주신 거라서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자, 학생이 테스트를 지금 5문항을 볼 겁니다. 그냥 Choose the correct answer. Read along and choose the 넘겨볼게요. Read and write the answer. read and write. Choose the correct answer.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끝냈어요. 자, 그럼 리포트가 바로 뜨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이 완료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료된 시험지는 하단으로 가고요. 미완료됐고 가장 최신으로 아직 듀데이트 끝나지 않은 것들이 상단에 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날짜 순이고 시험 보지 않았고 시험을 발행한 순서대로 떠 있겠구나. 자, 그러면 이 친구 결과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포트가 지금 이렇게 떴어요. 그죠? 자, 왜 그랬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되면 이거는 무슨 리포트지예요? 기본 리포트였죠. 그쵸? 얘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원래 저희들은 CT로 바꿀 수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기본 리포트로 생성된 것을 제가 이제 리포트가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지 잠시 세팅을 하고 그리고 원장님들께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잠시 이제 센터 시험지를 만들고 한번 부여하신 걸 토대로 뭐 테스트를 직접 진행해 보시는 시간 잠깐 5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시험을 다시 한번 EID가 아니고 제가 갑자기 당황했었던 게 왜 안 되지? 근데 어떤 원장님께서 동일한 시험지 하나를 똑같이 발행해 놓으셔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적용하느라고 안 됐네요.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뭐냐 하면 아까 전에 보셨던 이제 기본 리포트에서 제가 리포트 설정을 다시 한 상태로 마무리한 거예요. 그러면 어치먼트 테스트로 지금 이 학생의 자, 이 친구가 아까 전에 테스트 20점으로 통과한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포트를 한번 다시 그 AT로 세팅했을 경우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포트 아까 전에 기본 리포트였는데 만약에 AT를 선택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여질 거다. 원래 기존의 이제 AT 항목들을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들께서 이제 조금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 아까 전에 PPT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요. 여기에서는 메타 정보가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업로드해 놓은 AT, DT, 그 다음에 뭐 레벨 테스트들은 각각의 필요한 항목들의 정보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게 다 있습니다. 값을 가져와요. 5문제가 예를 들면 리딩이었어, 뭐 라이팅이었어,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기존에 업로드 해놓은 거 그대로 가지고 올 텐데 만약 내가 사용한 기본 원래 시험지에서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여기서부터 그냥 천천히 또 한번 설명을 들어주세요. 어차피 지금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 리포트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실 수는 있는데 추가적으로 오늘 교육이 이제 조금 예상보다 한 30분 정도는 일찍 끝날 것 같으니까 요거까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시험지 만들기에서 제가 이제 어느 게 자꾸 뭐 메타데이터가 없다고 하는 거냐 하면요. 챌린지 단어를 저희가 CH로 시작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렇게 검색을 했다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합 챌린지에 들어가져 있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시험지들이요. 원장님들께 저희가 제공해 드린 자, MS는 중등이에요. 그 다음 세트 5번째에 들어가져 있는 레벨 6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워드리스트에서 501번부터 600번까지의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들 이거 제 테스트 보는 거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제가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라고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저희 원장님들께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뭐냐? 여기 지금 보면은 100문제 있거든요. 100문제? 100문항을 아이가 객관식이든 풀게 되는 거예요. 100문항을. 그죠? 그래서 문항 조절이 필요한지 아닌지 여부는 원장님들께서 선택하시되, 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ES는 초등이거든요. 그럼 여기 100문항이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가지고 전체를 선택했고 시험지 미리 보기 만들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마 불러오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복화 챌린지에 있는 단어를 검색해가지고, 자, 우선 지난번에 테스트 봤었던 유형부터 그냥 상단에 있는 거 먼저 올려볼게요. A 유형이야. 120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120문제의 전체를 선택하고 선택 문제 이동한 상태에서 자, 선택했는데 문항 정보를 한번 봐주세요. 아까처럼 메타데이터가 없죠. 객관식이라고만 뜨고 아무 정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험을 올릴 때 저희가 단어에 메타 정보를 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시험을 올릴 때 뭐만 넣었다는 거예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정답만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특별한 정보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메타 정보가 없는 시험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러면 이 시험을 만들고 마지막에 리포트를 생성할 때 여기서 제가 리포트를 만약에 이제 생성해요. 그러면 그냥 예를 들면 여기에서 제가 AT를 누르는 순간 AT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AT를 누르면 얘는 원래 메타 정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화면을 다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자, 사전에 메타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공란으로. 물론 값이 없어요. 점수는 가져오죠. 얘가 몇 점이야. 여기는 조건에 맞는 값들을 리포트가 자동으로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리포트에 맞는 값들은 분명히 행동 영역, 그 다음에 뭐 강점, 약점 멘트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오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원래 기본적으로 그런 문항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사용하시는 리포트는 얘보다는 무엇이 좋아요? 이렇게 문항을 직접 볼 수 있는 전체에 뭘 틀렸고 뭘 맞았고 어느 게 정답이고로 한눈에 볼 수 있는 리포트 유형을 선택해서 그것을 출력하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내가 만든 시험지의 목적에 맞게끔 리포트를 선택하시되 지금은 기능은 활성화되어져 있지만 센터가 원하는, 센터에게 필요한 디자인된 리포트를 여기에 탑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시험의 유형이 DT가 아니에요. DT가 아닌데 DT라는 용어를 가지고 들어올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치만 나는 그건 상관없어. 어차피 아이들 지금 복화 챌린지 테스트를 봤는데 이 친구가 뭘 틀렸고 뭘 맞았고를 한눈에 조금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죠? 라고 하실 때 이 리포트를 이용하셔가지고 출력해서 아이가 틀린 걸 다시 오답 노트를 쓰게 하거나 하시는 과정으로는 얘는 가능하다라는 거 지금 현재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여기를 어떻게 바꿀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항목들이 바뀌어서 센터 상황에 맞는 리포트지로 통합본으로 나올 수 있게 디자인된 파일로 바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제가 전체적인 리포트 설명을 드린 건데 네, 질문을 우선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주셨던 질문에 대한 것만 답변을 드릴게요. 자, 시험지 등록 어디서 해요? 자, 시험지 등록 다시 한번. 자, 저희 오늘 되게 중요한 건 실무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저희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저희는 자,
센터의 페이지입니다. 시험을 만들어서 폴더링이 끝났어요. 그러면 시험을 등록하는 거, 퍼블리싱 하는 거죠. 시험지 등록, 시험 관리에 가셔서 시험 관리에서 여기 시험 추가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다가 신규 시험을 등록시켜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돼야지만 LMS에서 내가 만든 시험을 학생한테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시험지가 아이에게 부여되어도 따로 아이들에게 노티는 안 되나요? 아이들이 퀴즈뱅크 안 들어가 보면 모를 수 있겠네요. 아, 네. 예를 들면은 알림에 시험이 떴다라는 노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 기능까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알림의 기능은 그런 메시지를 불러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지사항만 저는 원래 이 알림의 공지가 공지사항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른 노티스 해주는 파트가 없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시험지 발행하시면 여기 퀴즈뱅크 들어가라고 우선 구두로 안내 부탁드리고 기능적으로 이쪽에 뜰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리포트 형식 바꾸는 거 잘 모르겠어요. 자, 원장님, 리포트를 센터가 바꾸실 수는 없어요. 그 권한은 사실 저희가 있고 원장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요. 자, 자, 지금 원장님들께서 리포트를 선택하실 때는 무엇으로 결정하실 수 있냐면 시험 죄송해요. 여기가 아니죠. 여기 남한의 시험지에서 마지막에 그 폴더 만드셨잖아요. 자, 여기 페이지. 지금 보시면 저희가 여기 시험지를 마지막에 만들고 시험지 구분을 하실 때 리포트를 AT로 할 건지 아니면 CT로 하실 건지 여기서 정해주세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는 생성된 리포트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센터한테는 그러한 권한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정된 리포트, CT 테스트면 지금 현재 CT를 누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이가 어떤 문항을 맞췄고 틀렸고를 한눈에 시험지처럼 보실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행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리포트까지 다 바뀌었을 때 진행하실 거다라고 하시면 그냥 기본 CT에 있는 기본 리포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각 센터들이 시험지를 발행했을 때 기본 리포트라는 것을 가져올 텐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변화를 둔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형을 바꿔가지고 다시 보실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이 데이터 전체에 영향을 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는 각 센터는 자기 센터의 리포트에만 만약에 그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능들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센터에서 실수로 리포트를 만약에 바꾸시거나 하시면 다른 정상적으로 본 리포트 전체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은 위험함으로 센터에게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 미리 여기에서 우선 선택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면 플러스 친구로 문의 주시면 지금 운영하고 계신 센터들의 조건에 맞춰서 제가 체크해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처럼 나오는 아까 전에 지금 요 질문하신 것 같아요. 저희 원장님께서
이런 답안지를 보려고 하면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했는데요. CT가 아니라 DT로 설정해야지만 요 시험지로 나와요. 그 DT로 설정했을 때 이 시험지가 나오셔야 하는데 만약에 그게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플러스 친구로 문의 주시면 다시 센터가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체크하겠다, 답변 다시 드리겠다라고 방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혹시 더 질문이 있으세요? 혹시 한번 만들어 보신 거죠? 많이 어려우신가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의견을 조금 여쭙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지금 센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시험지, 사용하실 예정의 시험지들은 대부분 제가 예상할 때 저희 연구소가 이제 기존 내용들을 토대로 예상해 볼 때는 각 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어 유형의 시험지를 만들어 놓은 거를 업로드 하신다거나 또는 문법 문제 유형으로 아이들 문법 훈련할 때 시험지를 구성하신다거나 그 다음에 기출문제, 내신 문제 중심으로 시험 대비 때 그 시험을 일괄 발행해서 띄워주고 싶으시거나 뭐 이런 유형들이 아니실까 싶은데 맞죠? 그래서 그 정도의 시험을 이제 발행하신 상태에서 리포트를 쓰신다라고 하면 저도 지금 두 번째,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유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여기 이 리포트는 실제로 지금 정답만 입력했기 때문에 OX로 이렇게 정답을 체크해 줬지만 원장님들께서 만약에 1번 유형의 해설을 썼다라고 하시면 그 해설까지도 한글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문항에 대한 해설까지 간단히 써주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그 내용까지 한글 파일에 적어서 업로드 하시면 채점과 동시에 해설 내용까지도 적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간단히 센터가 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으로 조금 더 잘 디자인된 것으로 저희 이제 추가 교육할 때 세팅된 상태에서 원장님들께 일괄 교육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오늘 받으신 기본 교육 중에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죠? 자,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추가 교육이 진행될 때 다시 한번 일정을 공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진행되는 교육 간단히 공지 드릴게요. 7월 1일에 대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원장님들께서는 아마도 이제 지금 LMS 상에서 또는 저희 학습관에서 업데이트 됐거나 또는 뭐 주의사항이거나 지금 그 학습관 세팅할 때 기본적으로 설정, 저희가 왜 첫날 제가 스템 채널에서 빨리 감기 기능이 있어요. 확장 이런 것들을 설치하시면 돼요 라고 했을 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 친구로 재문의를 조금 많이 받았었는데 그러한 기능에 대한 부분들 LMS와 연결해가지고 김미양 이사님께서 먼저 9시 반부터 교육 진행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원장님들께서 신입생 상담하실 때 지금 상담 링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상담 링크를 아예 모르시거나 또는 있지만 활용을 잘 못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내가 상담을 하는데 이 상담 포인트를 약간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그 뒤로 상담 교육이 이어질 겁니다. 링크를 활용한 부분이고요. 지난주 주말이었죠. 토요일, 일요일 그 오픈 예정센터 원장님들께서 오셔서 들었었던 내용과 사실 연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내용 참고하시고 내일 시간은 전체적으로 LMS 한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제가 상담 관련한 거 1시간 반 정도가 예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3시간 정도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12시 반 정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므로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도 아침에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내일 밝은 얼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